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지수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주도주들이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강하게 상승했으나 다우에 포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와 우리가 주목해온 주도주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하락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7월 1일, 즉 3분기 첫 거래일을 맞아 6월과 2분기 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이 매도세는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동반했으며 이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섹터 로테이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일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리밸런싱을 진행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예정된 관세 관련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주도주가 급락한 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성과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포지션을 점검하고 적절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오전 11시경 저점을 형성한 후 다시 자금 유입이 나타나며 어느 정도 회복된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11% 하락했지만 2월 정고점을 지지하며 마감하는 등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일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 흐름이 곧바로 하락 추세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모든 이평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게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나스닥은 약 마이너스 0.8% 하락하며 S&P 500 대비 낙폭이 컸습니다. 이는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6일 연속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이며 여전히 12월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선까지 터치하더라도 이는 단기 쉬어감이라고 해석이 더 맞아 보이며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오히려 1.17%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술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즉 통신주, 방어주, 헬스케어 섹터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섹터 간 순환을 통해 상승폭을 확장하려는 모습이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과 재배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셀 2000을 포함한 소형주 지수 역시 약 1% 상승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러셀 지수의 상승, 그리고 동일 비중 S&P 500 지수 상승으로 보아 시장은 상승폭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간 주도주에 집중된 하락이며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종목에 대한 일시적인 매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소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다시 한번 1% 가까이 뛰었고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금은 여전히 장기 상승 사이클 안에 머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횡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단기 하락 추세선 안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사이클 안에서 단기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며 코인 시장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른 섹터는 오랜만에 주택건설 관련주였습니다. 약 4.25%의 상승을 보이며 강한 돌파 흐름을 나타냈으며 이는 최근 30년 금리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그동안 저평가된 자산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7월 1일 기준 65로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극단적 탐욕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 3분기의 첫 거래일에서 주요 지수들과 자산들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자금이 일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스윙 트레이더라면 이 흐름에 맞춰 종목 교체와 비중 조절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 투자자나 추세 추종형 투자자라면 지금 방어주로 급하게 자금을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주요 지수의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아직 강한 상승 사이클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단순한 리밸런싱과 휴장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 국면일 뿐이며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주도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주목해온 주도주들은 오늘 대부분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하락을 방어하려는 자금 유입이 있었고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 3에서 4% 하락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오늘 계좌를 보고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약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했지만 그동안 로빈후드는 플러스 90%, 코어위브는 플러스 1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하락이 과연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4월과 5월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하락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들은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쉬어갈 구간이며 주가가 다소 하락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플러스 90%에서 플러스 70%로 내려갔다고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도주들은 대부분 이미 60%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플러스 90%, 넷플릭스는 플러스 25% 정도 상승했고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플러스 5% 상승한 종목 중에는 올해 상승률이 거의 없는 주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 반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보유 중인 주도주를 모두 매도하고 방어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방어주에 일부 자금을 배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인 소액 투자일 뿐 전체 포트폴리오를 갈아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서 100%, 500%, 1000% 수익을 얻으려면 이런 조정도 견뎌야 합니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전략은 주도주에 더 기회를 주자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은 가능하되 핵심 포지션은 유지하는 것이 제가 현재 취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제 개별 주도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오늘 마이너스 3% 하락했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4월 이후에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130달러 부근에서 자금이 유입되며 전고점이었던 125달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세일 때 일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 현재까지 수익 중이라면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결국 진정한 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비중 조절은 하되 일부 물량은 오래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a 역시 오늘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500달러 부근의 전고점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후 자금이 유입되며 마감까지 버텨냈습니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장기 상승 사이클 안에서 일시적인 휴식 구간으로 보입니다. 로빈후드는 오늘도 역대의 전고점이었던 85달러를 유지했으며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급등은 다소 과했지만 그 이후 매도세가 출현한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이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되며 추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급락이 무서울 때는 더 긴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한 우리는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드컴도 오늘 마이너스 4% 하락했지만 겨우 1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뿐입니다. 이 정도 하락은 급등한 주식의 정상적인 쉬어감이며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건강한 쉬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재 주도주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 팔란티어를 사례로 들어 투자자 유형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주도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가 2월부터 급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하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투자 목적, 기간, 성향에 따라 정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미래와 실적 성장을 신뢰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하락 구간 동안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쯤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70달러 이하로 내려갔을 때 가치 투자자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준 뒤에 매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모멘텀 투자자라면 모든 하락이 끝나고 베이스 패턴이 완성된 후 이를 돌파하는 시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98달러 부근에서 매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정답이 되는 매수 시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멘텀 투자자의 경우 팔란티어처럼 이미 2차례 이상 급락한 종목은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구간은 베이스가 충분히 형성되고 베이스의 오른쪽 구간에서 무릎에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구간은 실적 발표 전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가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인하여 주도주가 쉬어간다면 그 쉬어감의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처럼 강한 투자자 관심이 유지되는 종목은 조정 기간이 비교적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적립식으로 일부는 베이스 형성 후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팔란티어를 통해 주도주 대응 전략을 살펴본 만큼 시장 전체를 바라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아무리 잘 매수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시장이 상승장에 있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혁신 사이클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QQQ는 현재 상승 추세 10주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지난주 돌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주도주들이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향후 일주일간 큰 변동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일부 매도를 통해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약세에 매도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오늘의 하락이 유독 크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매도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여전히 장기 우상향 사이클 내에 있으며 현재는 단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높은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하락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